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제가 2주 전쯤에도 처음에 좀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당시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현 시장의 최고의 방어주다. 영업이익이 소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식으로 4월 8 일에 제가 투자 분석, 투자 기회에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죠. 2주 전쯤에 4월 8 일쯤에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제가 당시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거는 한국전력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바로 최근에 저점이 2024 년도, 고점이 2024 년도 3 월달 25,000원 부근이었거든요. 지금은 25,900 원까지 신고가를 갱신을 해 줬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걸 계속 높여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고가를 돌파를 한 와중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조정을 좀 받아질지, 돌파를 한다면 또 어디까지 좀 돌파를 해 줄지, 그 조건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1분기 영업이익이 3.8조 깜짝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원전으로 전력 생산량이 급증했었던 것들이 수익성 상승으로 이어졌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금 인상, 연료비 하락 효과가 더불어 진행이 되면서 금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97%가량이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들이죠. 당시에 코로나 당시에서도 물가가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가스 가격도 급등하게 된 원인이 됐었죠. 환율도 급등하게 되면서 당시에 에너지를 수입을 하게 되고 그 수입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게 된 상태에서 전력을 생산하다 보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그 전력 생산 단가 자체가 좀 높아졌었던 게 한국전력이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었던 원인이 됐었었죠. 2021 년도, 22 년도, 23 년도 실적이 적자가 큰 폭으로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도 이전에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좋진 않은 상태였었는데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됐었던 거죠. 다만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부채가 채권을 발행을 할 수 있었던 게 용이했었던 게 공기업이기 때문이었는데, 당기순이익이 2조 밖에 나지 않았었던, 그리고 적자가 큰 폭으로 나왔었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2024 년도 전력요금을 인상시켰고 3조 6천억 원 가량의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는 7조 가량으로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대폭 점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조 가량의 전망도 2027 년도 달성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번 1분기에 대한 매출은 24조 가량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기순이익이 2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 3조 8천억 원 가량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요금 인상과 연료비 하락 효과가 되면서 순이익이 2조 5천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7% 증가된 24조 원이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3조 8,600억 원 가량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저 지금 컨센서스 전망치가 상승한 상태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4월 8 일에 분석을 해 드렸던 영상에서 봤을 때는 1조 4천억 원, 24조 원 가량에서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원 수준,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치가 나와 있었던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봤을 때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증가됐고, 당기순이익이 2조 3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원까지 증가된 것들이 확인이 되죠. 그러면 최근에 이 컨센서스 전망치가 변경이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컨센서스랑 동기화가 됐다라는 거고, 이걸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이 변경이 된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이 나와줄 것인가가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약 8천억 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한전의 연간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채, 그리고 구조적인 재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2021 년도부터 이어진 발전 연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서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205조 원을 넘어섰다. 205조 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치일까요? 그거는 이 내용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채거든요. 이게 자산이고 부채고 이게 자본입니다. 자본 대비해서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죠? 부채 비율이 지금 400%가 넘어갔습니다. 자본은 41조 3천억 원 정도 수준인데 부채가 205조 원 정도라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에 대출을 탕감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5배가 가까이 되는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을 하려면 상환이 부족하게 되는, 불가능하게 되는 자본 잠식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산을 보면은 246조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200억 원이 부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구조적인 재무 문제, 부채가 205조 원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 회사채 등 차입금이 132조에 달하게 되고 올해만 약 35조 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들이다. 더불어 조기 대선 영향으로 상반기 중에 전기요금 인상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고 하반기 요금 조정 역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환경에서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부채 규모를 근본적으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 그러나 연간 실적 회복이 본격화되면 요금 인상 없이도 중장기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전 실적의 긍정적인 신호다.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역시 긍정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배당 확대 기대감들도 동반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전력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이죠. 배당을 좀 줄여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배당을 할 것들을 부채 상환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당 배당금이 기존 213원 수준에서 1,500원 원으로 수출될 가능성들이 높은 상태다. 단기적으로 배당을 높인다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급이 몰리게 되잖아요. 이 배당을 받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이 배당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많으면 한 5억, 10억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 펀드사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배당이 많이 나오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이 리스크, 안전 수익을 확보를 하면서 좀 더 공격적인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면 그만큼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 한국전력이 공기업이잖아요. 근데 배당을 많이 해 주게 될 수밖에는 없겠지만 이 배당을 확대를 시키는 거를 장기적으로 부채를 충당하게 되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이 한국전력을 위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당 배당금을 높이는 것들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니까. 근데 그만큼 배당이 큰 폭으로 큰 금액으로 배당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자본에서 잉여금에서 또 배당으로 빠져나가게 되다 보니까 재무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수출 소식들도 있었는데 지금 한전이랑 한수원이랑 집안 싸움이 좀 있다라고 해요. 이건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그동안은 한국전력공사하고 한국수력, 원자력 등 관련 기관들이 수출 창구를 나눠 맡기 때문에 이 사업마다 계약자하고 수행자, 수행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업무 혼선, 갈등이 반복돼 왔다고 했죠. 최근에는 이 수출 이행 과정에서 집안 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원전 수출 이원화 전략에 따라서 각각 지역을 나눠서 수출을 담당해 왔죠. 한수원은 유럽 시장을 그리고 한전은 유럽 외 국가를 맡는 구조다. 실제로 한전은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주를 성공했던 반면에 테코 원전 수주전에서는 한수원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공사 및 분담 문제를 놓고 사업 주체인 한전과 시공을 맡은 한수원 간의 이견이 불거지게 된 거죠. 이 사업의 구조상 이 책임과 비용을 나누는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내부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검토 중인 시나리오를 보면 첫 번째는 모회사인 한전으로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식. 이 경우에서는 한수원이 보유한 원전 시공 역량과 인력을 한전 내 전담 조직으로 흡수하거나 관련 부서를 통째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체코 원전 수주가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전력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겠죠. 두 번째로는 반대로 한수원이 수출 전담 기관이 되는 방식이다. 향후 수주되는 모든 원전 산업의 계약 그리고 수행을 한수원이 단독으로 맡고 기존의 한전이 수주한 사업은 수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서는 이 원전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를 한수원한테 다 넘겨주는 방안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가이던스, 성장치 컨센서스에 대한 전망치 상향 이런 것들은 재무에 좀 반영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 한 5월 20일쯤에는 결산 공시 실적 예고가 나와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당시에 우리 성장치, 전망치 대비해서 높은 수준의 실적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돌파 흐름들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전 수출에 대한 전담 창구가 한국전력으로 이원화된다면 시나리오 첫 번째로 가게 된다면 주가가 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외국인들과 기관에서 계속 연속적인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근에는 기관에서 살짝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부분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아픈 손가락들이 있으시겠죠. 여기 오른쪽 제 머리 위에 보시면 여기 공부방이 보이실 겁니다. 이 공부방은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운영을 하는 공부방인데 구조주 분석, 차트 분석, 시황 그리고 1대1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도움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은 보넥스트 투자자문으로 이 공부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시는데 공부방에서는 종목들도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는데 4월 17일에 미스터 블루 9시 27분에 미스터 블루를 추천을 드린 이후에 이 시기죠. 이 시기에 1205원 부근에서 추천주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1750원 부근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42%가량이 상승하게 됐죠. 그리고 4월 8일 3시 7분 부근에 나우아이비 1680원에 거의 장 막판에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주가가 여기 40% 넘어가는 50%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에 5200원에 LB인베스트먼트 4월 21일 거의 1시가 다 돼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35%가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죠. 그리고 같은 날 4월 21일에 성신양의 빠른 거 한번 해볼까요? 성신양의 매수 11,080원. 당시에 10시 5분이었습니다. 4월 21일 10시 5분쯤에 성신양의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15,560원까지 단기적으로 30%가 넘는 상승 흐름들 이렇게 기록을 해줬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서 시황, 교육, 그리고 종목 추천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방인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력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리콘투 주력주 이렇게 VIP 주력주로 37%가 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신플랫폼 미스터 블루, 실리콘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매주 무료로 드리고 있는 주력주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들은 평균 기대 수익률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력주 리포트 안에서는 유력 섹터들의 분석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면서 종목들도 여기 보시면 글로벌 수출 판로를 확보하면서 제2의 K뷰티 전성기를 맞아서 2025년도, 2026년도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제시한 기업 가치, 스윙 중기 PER 밴드에 대한 변화치 이렇게 분석을 드리면서 여기 실리콘투 목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 주력주도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2230-1350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문자 신청으로 주력주 또는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국전략 분석 마무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상당 부분에서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위지 구간이 어디가 될지 제가 분석을 또 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